자, 다시 여기를 보면 이제 또 서버가 안정화가 돼서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문제가 없는데, 자,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몇 개 없어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짚을 겁니다. 자, 샵 하나 제일 큰 거고요. 샵 두 개, 그 다음 큰 거고요. 샵 세 개, 샵 네 개, 샵 다섯 개. 점점 글씨가 작아질 거예요. 그냥 적은 것보다 더 작아지죠. 이제 여기서부터는 사실 이거는 쓸 일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신문을 보시면 가장 큰 헤드 라인이 있고요. 그 밑에 이제 부제, 그 밑에 본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있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샵 개수가 많아질수록 크기가 작아지고 두께가 얇아진다. 그래서 실제로는 한 3개 정도까지밖에 쓸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밑으로는 모르셔도 되고요. 수업 페이지 저도 거의 한 하나, 두 개, 세 개, 3개 정도까지밖에 안 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큰 타이틀 입력하실 때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 샵을 사용하면 입력하고 나서 그 다음 줄로 넘어가요. 줄바꿈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타이틀 적을 때 쓸 수 있는 샵.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가 지금 샵 2개 리눅스 1일차 밑에 엔터 치고 하이픈 하나 띄어쓰기 한번 그리고 텍스트를 입력을 했더니 여기에 이렇게 나오죠. 지금 입력 안 했는데도 벌써 이 리스트가 생겼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큰 타이틀 밑에 리스트처럼 정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내용들을 정리를 하시면 되고, 이 밑에다가 이 수업 개요 밑에다가 또 리스트를 만들어서 달고 싶다 하면 여기서 탭 한번 그리고 하이픈 한번 띄어쓰기 한번 하고 이런 거 적어 주시면 이 밑으로 리스트가 또 생겨나요. 얘도 여러 개 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정리해 가면서 단락을 꾸밀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정리 방식이고, 자, 제가 하는 것처럼 링크를 만약에 달고 싶다 그러면 하이픈 띄고 대괄호 그리고 소괄호 하시고요. 여기다가 예를 들어 네이버로 이동 이런 거 하나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 주소에다가 네이버 주소를 넣어 주겠습니다. 얘가 색깔이 달라졌죠? 이러고 나서 얘 눌러보면 네이버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링크를 다실 수 있어요. 여기에는 내가 이 링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적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 그 링크를 적어주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 앞에 HTTPS가 없으면 이런 식으로 안됩니다. 그러니까 되는 페이지가 있고 안되는 페이지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을 하려면 무조건 HTTPS를 넣어준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걸 크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자, 네이버 홈페이지 들어왔죠. 주소창에다가 복사해놓고 클릭해놓고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내 연습장에 와서 이 괄호 안에 붙여넣기 해주면 알아서 붙어요. 얘는 여러분들이 어떤 페이지를 쓰고 나서 이 페이지 링크로 남겨놓으면 좋겠는데 주소 복사하시고 연습장 와서 소괄호 안에다가 그냥 붙여넣기 하시면 알아서 붙어서 나오니까 그냥 링크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링크 밑에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다 가능해요. 그리고 링크를 이 밑에다가 넣는 것도 똑같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도 링크예요. 누르면 가져요. 거의 웬만한 건 이 정도만 해도 여러분들 정리하는데 전혀 문제 없어요. 근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하이픈 3개를 연달아서 입력을 하시면 줄이 하나가 생깁니다. 또 분리를 시킬 수 있는 하나 기능이 생긴 거죠. 이런 것도 가능하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제 수업 페이지 보시면 얘는 좀 모양이 다르잖아요. 이 줄도 그렇고. 얘는 어떻게 쓰는 거냐, 자, 백틱이라고 하는 걸 쓸 건데 얘는 숫자 키보드 1번 왼쪽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Shift 누르고 물결 그릴 때 쓰는 그 키가 잘 보시면은 홀다운표인데 반대로 뒤집어 있는 홀다운표가 있어요. 모양이. 그게 백틱이에요. 이 백틱을 3개 그리고 또 3개
입력을 하시고 나서 이 밑에다가 여러분들이 뭔가를 입력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여러분들이 단락을 나눠가며 정리를 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거겠죠? 줄도 그렇고 이렇게 백틱 3개 위아래로 묶어주는 거, 그리고 이렇게 리스트화 시키는 거, 그리고 큰 타이틀 적어주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편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 하나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수업 페이지 보시면은 단축 주소가 있어요. 얘 풀 주소는 이건데 우리는 이것만 쳐도 들어올 수 있잖아요. 얘만 쳐도. 그쵸? 이거는 그냥 사이트에서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to2.kr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요, 그냥 긴 주소를 짤막하게 단축 주소로 만들어주는 사이트예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실제 연습장에 기록한 이 주소 그냥 이대로 복사를 하시고요. 이건 지금 저장이 안 돼서 형태가 이런 건데 저장을 한번 해보죠. 저장을 할 때도 여기 언타이틀이잖아요. 이거 제목 없다란 얘기죠. 옆에 있는 연필 모양 한번 클릭하시면 제목을 수정할 수 있어요. 여기다가 위키 테스트 이런 걸로 만들어주고, 자, 여기서 이 안에 우리가 지금 입력하고 있는 영역은 HTML 영역이죠. 이런 것들을 CSS 이런 데다 입력하면 또 달라요. 이거는 여러분들 HTML 이 공간에다가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 입력을 해놓고 제목 바꿔놓고 여기 클릭한 다음에 Ctrl S 하면 저장이 됩니다. 이 세이브는 얘를 눌러도 똑같은 거예요. 어쨌든 저장을 하시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 코드펜 안에서 확인이 가능한 건데, 여기서 내 작업 공간, your work, 너의 공간이야 라고 하는 거 눌러보시면 여기 위키 테스트 올라와 있죠. 얘 누르고 들어가면 아까 그 페이지 나와요. 똑같은 거 나오죠. 자, 근데 얘는 관리자 모드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입력할 수 있는 편집기가 같이 나오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공한 수업 페이지에는 그런 거 없죠. 이거는 딱 주소에서 이 차이예요. 여기 중간에 들어있는 이 펜 부분, 얘를 풀로 바꾸면 돼요. FULL. 그리고 엔터를 쳐보시면 이걸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관리자 편집 모드가 있는 거고 그냥 화면 모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면접관한테 제공하는 코드펜 주소를 준다고 하면 사실 면접관한테는 관리자 모드 중에 좀 그렇잖아요. 이거 주는 거죠. 이 풀로 바꿔서. 자, 그럼 여러분들이 단축 주소를 만들어야 될 주소는 이 풀로 바뀌어 있는 얘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고요. 이거 에디터 쳐는 뒤에는 잘라도 돼요. 어차피 상관없어요. 근데 있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고 변환 누르시면 뭔가 나와요. 여기서 이만큼 복사를 하시고 본인 위키 여기다 가져가서 입력을 해 놓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저장까지 완료를 하시면 이제 이걸 누르고 들어왔을 때, 이렇게 입력하고 들어왔을 때 내 위키 전체 화면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력서에 이거 한 줄만 넣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본인 위키를 관리하시면 돼요. 이 안에 내용을 적는 거는 여러분들 자유롭게 수업 내용을 적으셔도 되고 아니면 따로 공부하는 걸 적으셔도 되고, 근데 뭐가 됐건 중요한 건 내가 공부한 기록을 남겨놓으면 그게 분명히 나중에는 도움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력서에 한 줄을 추가하기 위해서 또 있지만 그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똑같은 에러를 마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분명히 와요. 근데 그 에러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만약에 처음에 해결할 때 2시간 노력했어요. 해결했죠.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요. 근데 한 반년 지나요. 기억이 날까요? 안 나겠죠? 근데 이거 그때 했었던 것 같은데? 라는 기억이 나요. 그럼 그 기억을 더듬더듬 가면서 어떻게 찾아서 해결을 또 합니다. 1시간이 걸려요. 많이 단축은 됐지만 그래도 아까운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기록을 해놨다. 2시간이 걸려서 노력을 했지만 어쨌든 기록을 해놨다. 그럼 다음에 그 애로 또 만나면 여러분들이 정리해놓은 거 보면 되죠. 여기 해결법 내가 적어놨을 거니까. 그러니까 본인 공부를 위해서 플러스 나중에 취업 이직 할 때 제공할 수 있는 하나의 자료, 이렇게 복합적인 역할을 하는 위키 관리를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됩니다. 개발자 중에 이런 거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이 자료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블로그를 작성을 시작한다고 해도 이 안에 있는 내용 가져다가 붙여넣기 하고 구조만 살짝 바꾸면 돼요. 그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으니까 위키 관리는 본인이 직접 차근차근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위키를 사용할 때 쓰는 마크다운 문법은 이 자료 수업 페이지에 공유되어 있는 이 문법 정리 들어와 보시면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궁금하시면 한번 쭉 훑어보세요. 막 표도 만들 수 있고요. 뭐 다양한 게 되게 많습니다. 코드블럭 이런 것도 있고요. 되게 다양한 거 많은데 제가 되게 기본적인 것만 알려드린 거니까 필요하신 거 있으면은 여기 참고해서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저는 얘를 좀 지우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얘 연습장 세팅하는 이거는 제가 오늘까지 열어 놓겠습니다. 내일 수업 전에는 지워져 있을 거니까 오늘 수업 끝나고 다 연습장 세팅하세요. 필요하신 분들은. 이거 강요는 아닌데 하면 무조건 좋은 거니까 그냥 필수다 라고 생각하고 하시는 게 좋아요. 시간 투자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돼요. 수업 다 끝나고 나서 뭐 한 10분 20분 오늘 배웠던 거 정리 간단하게 하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좀 귀찮은 일이지. 근데 해놓으면 무조건 좋으니까 생각을 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진짜 리눅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뭐 이렇게 맞지? 자, 이것도 꼭 하세요. 오늘 안 돼 있으신 분들은 GitHub 가입 꼭 하시고.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울 리눅스, 이 리눅스는 일단 뭐예요? 네, 얘는 OS예요. OS. OS는 간단하게 우리말로 얘기하면 운영체제입니다. 얘는 왜 쓸까요? 그냥 뭐 자유롭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지금 우리 리눅스에 대해서 아직 안 배운 상태니까 그냥 뭐 자유롭게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 거고 다양하겠죠? 그냥 편하게. 리눅스는요, 일단 지금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제가 이런 표현을 좀 쓸게요. 일반인이 사용하기 위한 리눅스가 있고요. 그리고 서버 운영 용도로 사용하는 리눅스가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두 개로 나눠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둘이 다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은 리눅스인데 사용 목적을 나눠 놓은 겁니다. 자, 이 일반인이 사용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 딱 이 의미예요. 운영체제로서 나는 이 리눅스를 쓸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리눅스를 운영체제로, 메인 운영체제로 써도 문제는 안 돼요. 쓸 수는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분투에서 제공하고 있는 리눅스용 UI가 간단하게 만들어진 게 있기는 해요. 근데 이 시장은 누가 먹고 있어요? 윈도우가 먹고 있죠. 윈도우, 그리고 그 밑에 바짝 쫓고 있는 게 맥, 그쵸? 윈도우랑 맥 OS, 그 둘이 워낙 기본 OS 운영체제로서의 시장을 다 먹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일반인인데 내가 리눅스를 OS로 쓸래 라고 리눅스를 설치하는 사람이 뭐 있을 수야 있겠죠. 근데 거의 대부분 없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자, 그러면 얘는 뭔가? 얘는 뭘까요? 말 그대로 서버의 역할을 하기 위한 운영체제로 사용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운영체제고 얘도 운영체제예요. 둘 다 운영체제. 그러니까 개념은 똑같아요. 리눅스라는 건 그냥 운영체제가 맞아요. 근데 일반인이 이 운영체제, 나는 그냥 리눅스라는 OS를 쓰고 싶어 라고 해서 얘를 쓰게 되면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잘 안 써요.
이 시장은 윈도우가 워낙 편하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맥이라고 하는 것도 괜찮게 나름 만들어져 있으니까. 자, 그럼 우리가 리눅스를 배우는 이유는 일단 그냥 쓰기 위해 배우는 건 아닐 건데, 그럼 목적이 얘가 되는 거죠. 우리가 집 컴퓨터에다가 리눅스 깔아서 리눅스 OS를 막 설치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해볼래 라고 리눅스를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근본적으로 우리가 리눅스를 배워야 되는 이유, 그리고 목적은 이거예요. 서버의 역할을 하기 위한 운영체제를 알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겁니다. 자, 근데 리눅스 같은 경우는 이제 윈도우도 사실 버전이 되게 많죠. 뭐 7, 10, 11도 있고 많죠. 그 전 것들도 많고요. 뭐 윈도우 97, 98, XP 이런 거 많았죠. 근데 요즘에 대부분 10 쓰고 뭐 7 쓰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11 쓰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다양해요. 자, 그것처럼 리눅스도 버전이 되게 다양해요. 엄청 많은 버전을 갖고 있어요. 윈도우보다 훨씬 많은 버전들이 있어요, 얘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실제로 배우고 실무에서도 주로 쓰는, 거의 주로라고 표현을 했지만 거의 100% 이거 써요. 레드햇 계열이라고 하는 버전을 우리는 사용을 할 겁니다. 얘는 이제 리눅스의 그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는 버전 중에 레드햇 계열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 계열에 속해 있는 버전을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게 CentOS라는 걸 쓸 거예요. 지금 당장 얘가 뭐 하는 애인지, 얘가 뭔지 몰라도 돼요. 그리고 우리 수업이 끝날 때쯤 가도 얘네들이 엄청나게 얘네들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필요는 우리가 없습니다.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린 이런 거 쓸 거다 라는 것만 미리 알고 계시면 돼요. 어차피 제가 수업에서 다 어떻게 설치하고 사용하는지 알려드릴 거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를 좀 사용을 할 건데, 자, 그러면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이 리눅스는 누가 배우면 좋을까요? 네, 일단 개발자가 배우면 좋겠죠. 개발자가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죠? 개발자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사람인데, 사실 일반적인 개발자는요, 이 사람들은 서버 지식을 거의 몰라요. 그리고 몰라도 돼요. 이게 팩트긴 해요. 근데 개발자가 서버 지식을 안다면 메리트가 많이 올라가요. 정말 많이 올라가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자, 서버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직종은 서버 엔지니어 혹은 시스템 엔지니어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이 서버에 올라갈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들이 개발자예요. 명확하게 하는 일이 달라요. 개발자는,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개발자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고요. 이 프로그램 만든 거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 서버에 올려주는 애들이 이런 애들이에요. 명확하게 직군이 나눠져 있는데, 그럼 개발자가 도대체 이 서버라는 걸 왜 배워야 돼?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자, 개발자가 서버 지식이 있어서 이 역할도 할 수 있대요. 이런 사람이 하나 있고요. 한 사람은 이것만 낸대요. 자, 똑같은 회사에 지원을 했습니다. 내가 사장이에요. 누구 뽑을 거예요? 당연하죠. 당연한 거예요. 그쵸? 이 둘 다 되는 사람을 뽑아버리면, 이게 다 되는 사람을 뽑아버리면 이런 인력을 새로 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근데 이 당연한 얘기를 우리가 당연하다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자 공부를 할 때 서버를 같이 배우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나는 지금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같이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럼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앞서 나갈 수 있다. 당연히 엄청난 메리트를 가지고 하는 거다 라는 겁니다. 얘를 엄청나게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이 서버로 운영이 되게끔 딱 그것만 할 줄 알면 돼요. 왜냐면 이거 하는 사람들도 하는 일이 그냥 그거예요.
물론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더 많은 변수를 이렇게 처리를 잘 하겠지만, 개발자가 이 지식을 갖고 있는데 엄청 디테일하게 깊은 지식을 알 필요까지는 없는 거죠. 그냥 문제없이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까지만 해도 그거는 메리트가 거의 몇 배, 2배, 3배, 4배 올라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리눅스를 듣고자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남들보다 출발선이 위에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원에서도 아마 이제 개발자로 취업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한테 리눅스 수업을 추천을 했을 거예요. 같이 들으시는 게 좋다. 당연히 맞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좋아요. 실제로 지금 현직에서 실무를 하고 있는 개발자 중에서도 리눅스 리자도 모르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저도 엄청나게 잘 알진 못해요. 근데 기초적인 거는 다 할 줄 알고 그걸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릴 수 있는 정도가 되기 때문에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실무자들이 리눅스를 막 잘 알고 있는 사람 거의 없어요. 실제로 일하다가 경험할 일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 현실이긴 한데 일하면서 경험을 못하면 어쨌든 따로 배워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시작할 때부터 배우기 시작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몸값 불리기가 훨씬 쉬워지겠죠. 그런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유로 이제 리눅스라고 하는 거는 개발자가 배우면 당연히 좋은 거고,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개발 공부를 해서 창업 혹은 웹 앱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싶은 분들, 이건 분리를 좀 시키죠. 이렇게. 사실 이 말이 간단하게 얘기하면 프로그램을 서비스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내가 만든 웹이나 앱을 이제 운영하고 싶다, 이 말이 그냥 서비스하고 싶다, 이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개발 공부를 해서 창업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내가 만든 프로그램 어쨌든 다른 사람이 쓸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러려면 서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서비스 해보고 싶은 사람, 이게 뭐 취미가 됐든 업이 됐든 상관없이 내가 만든 프로그램 서비스 하려면 서버 알아야 돼요. 자, 이래서 리눅스는 이런 사람들이 배우면 좋다라고 하는 건데, 자, 이 수업에서 일단 리눅스의 리눅스에서 사용하는 기초 명령어들 많이 연습할 거예요, 초반에. 그리고 실제로 서버에 어떠한 프로그램을 배포하는 것까지가 우리의 수업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뭐 웹개발이나 이런 걸 병행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만든 그 프로젝트를 서버에 올려서 다른 사람이 접속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그런 걸 병행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그냥 이 지식을 갖고 있다가 내가 뭔가 만들었을 때 그걸 가지고 배포를 해서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어쨌든 배포에 대해서 하려면 기본적으로 배포를 할 코드가 있어야겠죠? 그거를 이 수업에서 다룰 수는 없으니까 이건 나중에 상황 봐서 제가 공유를 해 드릴게요. 뭐 간단한 거 하나 만들어서 그거 공유해서 우리가 같이 배포해보는 걸로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앞으로나 지금 현재나 이제 학원에서 백엔드 과정까지 뭐 예정이 되어 있으신 분들 혹은 지금 배우고 있는 분들은 어쨌든 백엔드 과정이 끝나면 취업을 바로 하려고 노력을 하실 거잖아요. 자, 그때 우리가 이제 깃으로 코드를 많이 관리를 했고 그동안 만들었던 프로젝트를 어쨌든 깃에 올려놓고 깃 주소를 이력서에 넣을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산출물도 만들 거고 다양하게 하실 건데, 그런 것들 플러스 서버에 배포를 한 상태로 면접관이 사이트를 들어올 수 있게끔 해놨다? 메리트가 크겠죠? 그쵸? 이러면 회사에서 취업 담당을 하는 그 이제 인사 관리자들이 느꼈을 때, 신입을 뽑는다고 했을 때 신입 중에 이런 걸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실제로 배포까지 해서 내가 그 사이트를 들어가 볼 수 있게, 사이트를 들어가서 막 이것저것 눌러볼 수 있게 만들어서 제공하는 신입 개발자, 공부하는 개발자가 10,000명이라고 했을 때 그 10,0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해요.
이게 운영을 했을 때 괜찮은 프로그램이다, 야, 괜찮은 프로그램이어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배포하는 거 자체를 하는 신입 개발자는 없어요, 거의. 근데 그걸 했다? 엄청난 메리트가 있는 거겠죠. 또 거기다가 실제로 프로젝트의 기능들이 좀 준수해서 실제 사용자들을 받아서 써도 될 만큼의 나름의 기본적인 서비스가 가능할 정도의 퀄리티다? 그러면 이 사람은 연봉이 신입이지만 팍팍 뛰겠죠. 여기저기서 데려가려고 안달 날 거예요. 얘만 우리가 이제 리눅스만 가지고 뭔가 엄청난 메리트를 내긴 어렵지만 다른 거랑 병합이 됐을 때 상당히 큰 메리트를 줄 수 있는 수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눅스에 대해서 기본적인 얘기를 좀 드렸고 자, 이번에는 얘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리눅스라고 하는 서버를 설치를 할 거고요. 지금 할 건 아니에요. 앞으로 설치를 할 거고 그 리눅스 안에서 쓸 수 있는 명령어들을 익히고 수업을 진행을 할 건데, 자, 일단 이거부터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리눅스를 하려면요, 쉘이라고 하는 애를 알아야 됩니다. 이 쉘은 뭐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좀 깊게 들어가면 사실 요 옆에 커널이라고 하는 애도 있어요. 이 두 개를 알아야 우리가 리눅스를 쓸 수 있는 건데 막 얘에 대해서 깊게 알 필요 없고요. 얘도 깊게 알 필요 없어요.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게 여러분들의 컴퓨터라고 해봅시다. 여러분들 뭐 집에 있는 컴퓨터나 아니면 지금 눈앞에 보고 있는 컴퓨터나 데스크탑이라고 해볼게요. 노트북이나. 그리고 사용자가 이렇게 있겠죠. 이 데스크탑 컴퓨터 안에는 뭐 들어있어요? 그냥 말 그대로 이 데스크탑 까보면, 본체 까보면 뭐 들어있어요? 네, 부품들 들어있겠죠. 그 부품들을 우리가 하드웨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쵸? 뭐 하드도 있을 거고, 뭐 그래픽 카드 있을 거고, 파워 있을 거고, 메인보드 있을 거고, 많잖아요. 그쵸? 이렇게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사용자가, 우리가 이제 유저라는 표현으로 쓰겠습니다. 유저가 이 컴퓨터를 조작하고 싶은데 우리는 이 컴퓨터한테 직접 명령하나요? 이 하드웨어한테? 아니죠. 그럼 우리 뭐 가지고 컴퓨터를 사용해요? 네, 일단 마우스 키보드 가지고 하죠. 자, 여기 모니터가 또 하나 있을 거고요. 모니터, 그리고 마우스는 좀 빼겠습니다. 그냥 키보드. 이게 이제 키보드라고 했을 때, 자, 우리는 이 키보드를 눌러가지고 얘가 일을 하죠. 우리가 키보드한테 어떤 버튼을 누르면 결과적으로 얘가 어떠한 일을 해서 그 결과를 모니터에 보여주죠. 그쵸? 이게 우리가 컴퓨터 사용하는 방식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이 키보드는 또 이렇게 곡선이지, 본체랑 연결이 되어 있을 텐데 우리가 키보드에 입력을 하면 이 키보드가 얘한테 명령하나요? 그러면? 이것도 아니죠. 이건 그냥 버튼일 뿐이잖아요. 우리가 누르는 입력을 인지할 수 있는 버튼일 뿐. 그럼 실제로 얘네들한테 명령을 내리는 건 누구예요? 자, 이거는 얘를 좀 작게 줄여놓고, 이 부품들을 전반적으로 컨트롤하기 위해 존재하는 이 빨간색 네모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OS예요. 운영체제. 운영체제가 있어야 우리는 얘네들한테 어떠한 일을 해 라고 해서 어떠한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그 입력을 받는 게 얘고요. 키보드, 마우스. 자, 그러면 우리가 키보드를 눌러요. 그럼 이 키보드가 OS한테 명령을 할까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하드웨어를 컨트롤하는 건 OS인데, 그러니까 OS는 누군가한테 명령을 받아야 이 하드웨어들을 건드려 줄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 키보드가 OS한테 명령하는 걸까요? 아니겠죠?
키보드는 그냥 입력 도구일 뿐이었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알아야 되는 게, 이 키보드가 OS한테 명령을 직접 전달하지 못하니까 그 명령을 전달해 줄 수 있게 만들어진 애가 쉘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옛날에 알고 있던, 흔하게 이제 들어보셨을 법한, 잠깐만요, 이분은 누구지? 들어보셨을 법한 도스, 옛날에 도스 컴퓨터, 이게 다 이 쉘이라고 하는 이런 비슷한 역할을 하는 친구가 컴퓨터한테 명령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입력을 해요. 그럼 그 입력을 쉘이 알아듣고요, 그 쉘이 OS한테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럼 OS가 이 명령어 들어온 걸 가지고 하드웨어들을 작동시켜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구조예요. 이게 쉘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커널이 있다 그랬죠. 좀 더 디테일하게 나눠보자면, 사실 이 쉘은 OS한테 명령을 직접 못해요. 이 쉘 옆에 커널이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자, 쉘은 OS한테 직접 명령을 못해요. 이유가 뭐냐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요. 이 OS는 중국어를 알아듣는다고 해볼게요. 근데 우리는 한국 사람이에요. 중국어 몰라요. 그럼 우린 중국말 못 쓰죠. 그럼 우리나라 말 쓸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나라 말을 얘가 알아듣겠죠. 쉘이 알아듣습니다. 우리나라 말을 가지고 커널한테 번역을 부탁해요. 이 커널은 OS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우리말을 번역해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커널이 번역을 마치고 OS한테 명령을 넘깁니다. 그럼 얘가 알아들을 수 있네? 하고 얘네를 작동시켜서 이렇게 보여주는 형태. 이게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의 프로세스예요. 자,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윈도우들은 UI라고 하는 유저 인터페이스죠. 화면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우스 클릭과 키보드 입력만으로도 이 쉘이라고 하는 애를 우리가 직접 컨트롤하지 않아도 되게끔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윈도우나 맥이 갖고 있는 UI입니다. 자, 근데 리눅스도 UI가 있다고 했어요. 근데 얘네들이 만들어 놓은 그 UI는 너무 기본적인 거고 너무 별게 없어서 UI가 있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쉘이라고 하는 영역에다가 직접 명령어를 입력해서 리눅스라고 하는 OS를 컨트롤하는 걸 배울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배울 리눅스입니다. OS에 대해서 깊게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리눅스라고 하는 OS를 컨트롤하는 방법을 우리는 배우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쉘이라고 하는 애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명령어를 입력하는 연습을 할 건데, 이 쉘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종류가 되게 많은데 다른 거 다 몰라도 돼요.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 알면 돼요. 자, 우리가 쓸 쉘은 배쉬 쉘이에요.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어딜 가나 거의 대부분 배쉬 쉘 써요. 그러니까 이것만 알아놓으면 어딜 가서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배쉬 쉘이라고 하는 애를 직접 다뤄서 여기다가 명령어를 입력하고 OS가 작동할 수 있게끔 해줄 건데, 이게 쉘이 종류가 다 많다 보니까 쉘마다 명령어가 조금씩은 달라요. 근데 이것만 알면 된다고 했죠?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거니까 딱 이 배쉬 쉘 명령어만 아시면 다른 부분들, 바뀐 부분들이 있어도 그때그때 알아서 찾아보면서 충분히 커버를 다 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배쉬 쉘이라고 하는 거를 공부를 할 거고요. 자, 이거를 정리를 조금만 해볼까요? 오늘은 이 정도만 할 거예요. 자, 쉘이란 운영 체제를 조작하기 위한 명령어 체계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거 안 달아치셔도 돼요. 수업 페이지에 올려드릴 거예요. 그냥 보세요. 자, 쉘이 다르면 명령어도 조금씩 다르다.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본인에게 제일 편한 쉘을 선택해서 쓰면 된다. 근데 대중적으로 가장 유명하고 많이 쓰이는 쉘이 배쉬 쉘이다. 쉘은 요정도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말들을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게 이 그림이에요. 키보드가 입력하는, 마우스가 입력하는 그런 입력값들을 쉘이 판단하고 명령을 커널한테 번역을 부탁하면 얘가 번역을 완료해서 OS를 동작시킨다. 이게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쉘의 개념입니다. 자, 이건 이제 쉘에 대한 얘기고, 이걸 한번 해볼까요? 이제 우리가 어쨌든 쉘, 리눅스 이런 거를 배워서 하려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버 운용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웹서버 하나를 세팅한다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은 알 필요가 있어요. 이게 길게 설명하면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웹서버 하나를 세팅하는 과정을 좀 나열을 해볼게요. 자, 웹서버 하나를 세팅한다라고 하면 딱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돼요. 제가 쭉 나열을 했는데 이거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은 내일 수업에서 좀 이어서 얘기를 하도록 하고 간단하게만 좀 짚어볼게요. 자, 내가 웹을 구동할 수 있는 웹서버 하나를 세팅을 한다. 누가 나한테 웹서버 하나 세팅해줘 라고 하면 일단 컴퓨터 하나가 있어야 돼요. 구매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냥 내가 집에서 쓰고 있는 데스크탑 서버가 될 수 있어요. 누구나 지금 학원 컴퓨터 서버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컴퓨터든지 간에 다 서버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그거고, 그리고 나서 리눅스 운영체제를 설치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윈도우 운영체제라고 해서 서버 역할을 못해? 그것도 아닙니다. 맥이라고 해서 서버 역할을 못해? 아니에요. 꼭 리눅스만 서버 역할을 한다? 아닙니다. 근데 리눅스가 서버의 역할을 했을 때 가장 효율이 좋은 운영체제인 건 맞아요. 그래서 이제 윈도우라는 훨씬 편한 OS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실제 운영되고 있는 서비스들의 실제 서버 OS는 리눅스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리눅스를 배워야 되는 거고, 윈도우로도 웹서버 역할을 할 수 있고요, 맥으로도 가능해요. 근데 이게 제일 효율이 좋으니까 얘를 설치한다. 자, 그 다음 웹서버 프로그램을 설치한다. 자, 얘는 우리가 OS만 가지고는 웹서버 역할을 할 수 없어요. 그 OS 안에서 실제로 웹서버 역할을 해줄 프로그램들을 설치를 해야 돼요. 이 프로그램에는 대중적으로 이제 뭐 아파치라고 하는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엔진X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등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설치를 했으니까 실행을 시켜줘야겠죠. 자, 근데 여기 실행시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조금 디테일하게 까보자면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이 돌아갈 수 있게끔 연동해서 실행시키는 거예요.
그냥 프로그램 자체만 실행시킨다고 우리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이 웹서버 프로그램만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시켰다고 우리가 만든 코드 프로그램이 돌아가진 않아요. 내가 만든 프로그램이 돌아갈 수 있게끔 연동을 하고 실행을 시키는 작업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러고 나면, 여기까지 완료를 하고 나면 이제 그 세팅이 완료된 컴퓨터는 웹서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걸 다른 말로 웹서버 역할을 한다 라고 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둘 다 같은 말이에요. 완벽하게 웹서버다 라고 말하기 좀 애매하면 웹서버 역할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웹서버다 라고 인지를 해도 전혀 무방합니다. 상관이 없어요.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마지막에 나온 이제 웹서버가 된 해당 컴퓨터를 IDC에 입주시킨다 라고 하는 얘는 뭐냐면, 이 IDC는요 뭔지 아세요 혹시? 이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서버들을 전문적으로 모아놓은 곳이에요. 여러분들 영화에 보면 막 뭐 해킹하러 들어간다고 서버실 침투하고 이러죠. 그 서버실들, 그런 걸 IDC라고 해요. 이게 풀네임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뒤는 데이터 센터입니다. 인터내셔널 데이터 콜포레이션? 아닌데? 이거 말고 데이터 센터, 인터넷 데이터 센터라고 하네요. 그냥 데이터 센터예요. 서버들이 몰려있는 곳. 자, 그럼 왜 여기다가 꼭 입주를 시켜야 돼요? 그냥 모아져 있으니까? 남들 다 거기다 넣어 놓으니까? 이건 아니에요. 여기다가 넣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 집 컴퓨터도 서버가 될 수 있다고 했죠. 이런 과정들 다 거치면 집 컴퓨터도 다 서버로 돌릴 수 있거든요. 근데 집에서 있는 컴퓨터 혹은 학원에 있는 이런 컴퓨터를 가지고 웹서버를 구동을 하면 실질적으로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 집에서 쓰는 컴퓨터는 정전 나거나 아니면 뭐 인터넷이 잠깐 끊기거나 이러면 그때 잠깐 인터넷 안 되죠. 그리고 컴퓨터 꺼지겠죠. 자, 그런 경우 우리 프로그램도 꺼지는 거예요. 그럼 사용자가 누군가 쓰려고 했는데 왜 안 돼? 아까 우리 코드펜 안 된 거 있죠? 그런 식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뭐 한 달에 한두 번, 몇 달에 한두 번, 꽤나 자주 있대요. 이게 웹 서버에서는 사실 한 달에 한두 번 꺼진다? 이거 심각하게 문제가 큰 거거든요. 우리가 네이버 쓰는데 네이버가 안 되는 경우가 뭐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하죠. 그게 맞는 거예요. 그 1년에 한두 번도 사실 너무 많은 겁니다. 막 10년 쓰는데 10년 동안에 한 두세 번? 문제가 있었다? 그 정도가 일반적인 게 맞아요. 근데 집에서는 경우가 아무래도 당연히 많겠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할 수는 있는데 안 하는 겁니다. 효율이 떨어지니까. 그리고 컴퓨터를 끌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켜놓으면 그 전기세 누가 낼 거예요? 힘들겠죠? 네. 그래서 집에서는 서버 운영을 잘 안 하는 건데, 하려면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 IDC, 얘네들도 어쨌든 정전 나면은 전기 꺼질 거잖아요. 근데 얘네는 왜 괜찮아요? 얘네는 서버를 모아놓은 곳이고, 이 서버들이 한 번에 꺼지면 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항상 예비 전력을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데이터 센터가 전기가 나갔다 해도 최소 2~3시간 이상은 돌아갈 수 있는 예비 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 전문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서비스를 진짜로 할 거고, 그 서비스를 사용자들이 편하게 쓸 수 있게 하려면 집에서 서버를 돌리는 게 아니라 이런 전문적인 곳에 입주를 시켜야 돼요. 물론 비용이 들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웹서버 하나를 세팅한다 라는 개념을 알 수가 있는 건데, 이제 서버에 대한 얘기랑 서버에 대한 얘기? 요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서버에 대한 얘기를 이제 다음 시간이 내일이죠. 내일 수업 때 여기서부터 이어서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첫 시간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하셨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